반갑습니다. 수리논술 오승준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승준 수리논술팀에서 경희대학교 의학계열 파이널을 맡고 있는 도성원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2020 경희대 의학계열 논술로 가자. 경희대 의학계열 논술 전형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영 비율 말씀해 주시죠. 네, 경희대학교 의학계열 반영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논술이 70%, 그 나머지가 30%인데 그 중에서 학생부 교과가 21%, 그리고 이제 출결 및 봉사는 9%, 이렇게 총 100%가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네, 학생부 교과 반영 같은 경우에는 반영되는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반영이 될 거고, 대신에 학년이나 아니면 이수 단위에 대한 가중치는 별도로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교과 등급별 점수네요. 네, 교과 등급별 점수랑 그다음에 봉사활동, 출결 점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들어가는지 이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교과 등급별 점수만 살짝 보면은 등급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점수를 함께 살펴보면은 조금씩 점점점 넓게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반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5등급이라고 해도 19점, 2점 감점 되니까 논술 네네. 잘 보면 뒤집을 수 있다. 네네,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네. 봉사활동 및 출결, 봉사활동 시간 20시간 이상이고 무단 결석 일수가 2일 이내면은 점수는 다 준다. 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어떻습니까? 네. 수능 최저 기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과, 영어, 그리고 과탐 중에 한 과목 이렇게 했을 때 3개 영역 등급합이 4 이내면 되고, 한국사는 5등급 이내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의학계열, 경희대 의학계열 가려면 3개 영역 등급합 4는 받아야 된다. 네네. 라는 거죠. 자, 시험 문제 구성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시험은 수학하고 과학이 출제가 되고 총 해서 네문항 내외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는데, 시험 같은 경우에 수학 한 문제, 과학 한 문제, 실제로는? 네, 실제로 약간 그 정도의 시험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 한 문제에서 논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문제가 한 4개 정도가 항상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배점은 수학이 60점, 과학이 40점. 네네. 네. 그럼 시험 시간은 어떻습니까? 네, 시험은 논술 시험이 총 120분이 주어지게 될 텐데, 네. 그 중에서 시험 점수가 60점에 40점이니까 네. 그걸 통해서 수학을 조금 더 그 시간을 할애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매년 그 시험을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수학을 한 70분 정도 풀어주고 나머지 50분 동안에 과학을 풀어주면은 좀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상황에 맞게 우리 학생들이 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문제들을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네네. 수학 70분, 과학 50분 정도 풀면은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시간에 맞게 잘 연습을 해서 이제 시험장에 가서 어떤 상황에 맞게 과학을 뭐 좀 더 빨리 풀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죠? 상황에 맞게 시간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범위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고요. 자, 시험 유의사항, 학교에서 필기구를 지급해 줍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볼펜을 지급해 줄 거기 때문에 볼펜을 지급해 줍니다. 네네. 여러분이 작성을 할 때 2줄로 긋고 수정을 해야 한다, 라고 그 발표가 되어 있고, 볼펜만 지급을 되는 거니까 수정액이나 수정템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볼펜으로 논술 답안 작성하는 네네. 연습을 반드시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노트 형식의 답안지에 문항별로 지정된 답안란에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네. 네. 답안지에 인쇄된 부분을 이용하여 과목당 1면 이내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 수학은 답안지 앞면, 과학은 답안지 뒷면에 논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에도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감사합니다, 이런 걸 들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감사해도 감사합니다라고 쓰면은 0점 처리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연계 문제지는 총 4장 8쪽. 네. 수정액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네. 2019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해 주시죠. 네. 최근에 발표가 된 그 입시 결과를 함께 한번 살펴보면은, 네.
이제 의학 계열 시험이니까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요 이제 세 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본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내용은 막 경쟁률이나 그 충원 합격, 그러니까 후보 예비 번호가 몇 번까지 돌았는지 그리고 합격자들의 논술 평균 점수는 어떻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저 학력 기준은 어느 정도 통과가 됐는지 약간 이런 내용이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네. 주시죠. 네. 이제 경쟁률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한번 함께 보면은 이제 18년도 예년이라 이제 이번에 실시되었던 걸 한번 봤을 때 이제 물론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이제 의예과는 뭐 100이 넘어가는 100대 1이 넘어가는 뭐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의예과는 60% 정도, 치의예과는 이제 100대 1, 뭐 87대 1 이렇게 굉장히 경쟁률 되게 높은 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뒤쪽에 보면 최저학력 기준 통과한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아직 안 보고 그 지원한 그것만 따지면 이렇게 비율이 되게 높지만은 최저를 통과를 해야 실제 경쟁이 일어나는 거니까는 그 비율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듯이 34대 1, 13대 1, 23대 1 이렇게 좀 확실히 좀 떨어지는 확실히 좀 떨어지게 경쟁률이 형성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요 경쟁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의예과로 106.0대 1, 한의예과 65.9대 1 그러면 이거 경쟁률이 너무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최저를 맞추면 실질 경쟁률은 의예과는 34.9대 1, 한의예과는 13.7대 1, 그죠? 치의예과는 23.4대 1이니까 네. 이것도 낮지는 않지만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 정도 경쟁률만 내가 뚫어내면 된다. 네, 그런 얘기죠. 네. 그 충원도 좀 되고요. 네. 합격자의 논술 성적은 요거 이제 평균 점수겠죠. 합격생들의 네네. 평균 점수. 네네, 맞습니다. 의예과는 93점 정도, 한의예과는 81점. 네, 한의예과랑 의예과랑 좀 차이가 있네요. 네네, 한 12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네요. 네. 치의예과 83점. 네. 이런 부분들 잘 보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논술 성적 100점 만점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학생부 교과 등급,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 등급이 어땠느냐라는 이야기죠. 네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하늘색으로 좀 촘촘하게 색칠되어 있긴 한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X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한 친구들 그 표본들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동그라미 된 게 이제 합격한 학생들을 체크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요 이제 하늘색이 이제 뭡니까? 실제 지원자들의 폭을 얘기해 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실제 지원자들은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었다. 네. 라는 거네요. 8점 후반대 지원자도 있었나 봅니다. 그죠? 그렇네요. 네. 그 지원을 했는데 합격한 학생들은 요 동그라미, 그죠? 요 동그라미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요 동그라미가 합격한 학생들의 교과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은 아마 안 됐나 봐요. 네, 그렇네요. X가 맨 앞에 X가 나오고, 그죠? 네네. 그래서 1점 초반대부터 보니까 거의 5등급 합격생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5등급이라 하더라도 논술 잘 보면 붙을 수 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자, 한의예과, 치의예과, 그 이제 그러니까 그 학생부 교과 등급의 맨 마지막 부분은 대략 이제 5등급대에서 형성이 돼 있네요. 그렇네요. 네. 네. 기출문제 출제 단원 분석해 주시죠. 네. 경희대학교 의학계열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 약간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최근 3개년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네. 이제 시험 나오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수원이나 수투 다양한 단원에서 이제 제시문의 형태로 내용이 주어져 있었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집중적으로 쓰이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미적분 내용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아주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은 앞에 있던 확률과 통계 아니면 확률과 통계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네. 3개년간. 뭐 제시문의 형태로도 주어진 적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하와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네. 출제자격이 벡터 없었다. 문제도 3개년 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다. 네네. 네. 그렇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적분 쪽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뭐 확통이나 아니면 기백에서 어떠한 형태로 제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최근 3개년 동안은 확실하게 미적분에서 집중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으니까는 우리 학생들이 준비를 할 때 욕쪽 단원에 대한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안 나왔을 때
확률 통계나 기하 벡터가 이렇게 출제가 안 됐을 때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안 나왔던 단원에서 내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쵸. 주최자들이.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역시 어떤 이제 빈출 단원인 미적분 쪽에서 또 이제 출제하려고 할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확률 통계와 기하 벡터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제 3개년 동안 일관되게 미적분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을 집중적으로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경희대 의학계열 대비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경희대 의학계열 논술 같은 경우에 이제 수학, 과학 함께 출제가 될 때 이제 수학 한 문제, 과학 한 문제 중에서 이제 과학은 이제 물화생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줘야 될 텐데요. 일단은 그 이제 의학계열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뭐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여서 단편적인 우리가 수업 때 배우는 그런 공식을 단편적으로 써가지고 딱 답이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평가한다 라고 알아주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학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네. 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서에 이렇게 항상 이러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할 때 문제를 봤을 때는 지문이 굉장히 길고 이제 제시문도 가나다라 보통 한 5개에서 6개 정도로 굉장히 길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시문이 상당히 깁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꼼꼼하고 정확하게 그 주어진 내용들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기 이전에 내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했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확실한지를 꼭 문제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확인을 해서 이제 당연히 진행을 해줘야겠고요. 그리고 또 답안을 작성을 할 때는 호흡이 굉장히 긴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선 과정에서 그 작성을 한 내용이나 생각을 했던 부분들에서 실수가 없는지를 잘 따져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제시문에 보면은 좀 기본 개념에 네네. 대한 내용을 설명한 제시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이 정도는 내가 아는데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네. 그래도 거기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어떤 정보가 없는지 그렇죠. 네. 그런 부분 이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 네네. 그 다음에 그러한 제시문을 왜 주었는지 네. 그것이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네. 제시문을 주었다는 것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라는 어떤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시문을 잘 분석하고 네.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의 경향을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소문항이 보통 4개 정도가 항상 출제가 되어 왔었는데요. 이제 보통 앞에 두 문항의 소문항 정도가 문제 나와 있고 그 후에 이제 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흐름이 앞선 두 문제에서 했던 내용을 뭐 일반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심화시켜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제 뒤에 문항에 적용을 시켜 나가는 식으로 진행이 대부분 됐었기 때문에 되게 구조 추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조를 활용하여 추론하기. 네네.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12가지 전략. 구조를 활용하여 추론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 네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접근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문제 한 문제에 물론 집중을 해서 고민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겠지만은 소문제 하나만을 풀어낼 수 있는 풀이를 선택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구조를 보고 그 구조를 전체적으로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풀이를 택해 주는 것이 약간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3개년간에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살짝 정리를 해보면은 상황은 되게 다양한 상황을 주었지만 결국에 해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맞는 함수를 약간 천천히 잘 구하고 그 후에 이제 그 함수에 대하여 최대 최소에 관해서 논하는 이런 형식의 문제들이 항상 출제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우리 경희대 의학계열 목표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좀 어떻게 공부할지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오승준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는 그 정규 커리큘럼을 우리 학생들이 충실하게 잘 준비를 해주고요. 그 후에 이제 제가 진행을 하는 경희대학교 의학계열 파이널 수업을 함께 진행을 해주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2019 논술의 길. 네. 네. 댓글 참여해 주시면은 댓글에 논술에 대한 간단한 각오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2019 논술 전형의 모든 내용을 담은 논술 자료집 2019 논술의 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3월 말에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4월 달에 각 대학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입학 전형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발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학별 논술로 가자 연중 기획 시리즈로 이제 네. TCC를 올리고 있는데 3월 말까지 올린 TCC들의 내용하고 이제 4월 달 그 대학이 또 조금씩 이렇게 그 전형 계획을 바꿀 때가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그 이제 3월 달까지 진행한 TCC의 내용과 실제로 진행되는 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새로 이렇게 변경된 네. 그러한 발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학교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3월 이전에 TCC 내용을 보실 때는 그 부분 조금 주의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발표되는 내용을 다 반영해서 그때 그 TCC를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또 계속 이제 새로운 내용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TCC를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경희대 의학계열, 그죠? 의대, 치대, 한의학, 네. 그죠? 자, 요 대학들 지금 목표로 오늘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의학계열 논술로 가자!